안녕하세요. 세미신입니다. 2022년 공무원 시험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9급 공무원 얘기고요. 7급 뭐 5급 이런 거는 제가 다루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는 뭐 비슷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7급 5급이야 워낙 뭐 변화가 없는 시험들이라, 네, 다만 이제 지방직 같으면 7급이 많이 줄어들었죠. 네, 원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공무원 TO지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법원직, 국회, 경찰, 소방 등도 여기선 다루지 않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TO는 감소할 거다. 그러나 지역 바이 지역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전체적인 TO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은퇴자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은퇴라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들어갔던 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5년 안에 퇴사자들. 네,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어느 순간에는 멈추겠죠. 네, 멈추고. 그리고 올해죠. 올해부터 어떤 게 생겼냐 하면, 지방직에서 그동안은 발령을 안 내고 뭐 2년까지는 우리가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질 끌던 분들이 있는데, 1년 안에 무조건 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발령을 내라, 이런 법이 됐어요. 그래서 다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들 자리까지 꽉꽉 차, 오버돼서 찬단 말이에요. 왜냐면 TO는 없는데 사람을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러면 내년 TO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방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건 지방직입니다. 국가직은 그동안 다 돼왔고, 그 지방직이란 게 굉장히 많은 17개 지자체, 17개 교육청, 거기에 또 시군 구별, 네, 모집하는 곳은 거기서 무슨 시 무슨 시 무슨 군까지 다 나눠지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내가 지원할 해당 지역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는 A라는 지역은 엄청 감소했는데 B라는 지역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도 아니고 기쁨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언제 나온다? 2월 달에 지방직 지자체 시험 공고 나오고, 3월 달에 교육청 시험 공고 나와야 그때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또 이런 건 있어요. 보통 같은 도내 뭐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특별한 지역 빼고는 전라남도 이러면 그 안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역이 너무 많이 선발한다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으로 와장창 몰려와서 반대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와, 늘어나서 나는 좋아했는데 아니죠. 더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적게 뽑는다 그래서 서로 다 지원 안 해. 그래서 오히려 또 경쟁률이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심리란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뽑는 데를 선호합니다. 특히 이제 거주 제한이 보통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 도내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A라는 시에 사는 사람은 A라는 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B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 그렇죠. 안양시 살면 뭐 다른 시, 뭐 군포시에 지원 안 되냐?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를 보고 응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급격히 변하는데, 자, 그런데 그것도 하나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여기서 공부란 건 우리 학교 공부 아니고 공무원 시험 공부에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과연 소신전할까요? 남들 따라 우르르 옮겨 다닐까요? 그러니까 그 선발하는 인원이 한 10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그것도 내가 내 지역을 쓰지 다른 지역은 안 쓴단 말이죠. 중복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우리가 대학 같은 경우는 A라는 대학 제일 먼저 좋은 거 하나 쓰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거, B라는 데는 좀 낮춰서, C라는 데 좀 더 낮춰서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 그렇게 안 되죠. 당일날 같이 다 접수하고 한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소신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권에 있는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 얘기고요. 중하위권, 그러니까 중상권, 중하위권도 필요 없고, 하위권은 원래 우르르 몰렸다 우르르 가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분들 어차피 합격이 안 돼. 그리고 중상 될까 말까 하는 분들이 대거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성적의 사람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요거, 동점자 전공 과목 우선 선발, 요거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기존에는 다 합격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전공 과목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합격시켜서 인원수만큼만 뽑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까 TO 감소 중에 하나가 또 이걸 수도 있습니다. 동점자를 그동안은 다 합격시켜서 오버됐어요. 인원이 많이. 거기다 1년 이내에 다 발령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엄청 많이 늘어서 지자체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거시적인 게 뭐냐, 지방 교부금이 지금 올해 많이 안 내려갔거든요.
나오잖아요, 뉴스에. 지방 교부금을 몇 조를 안 줬다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지자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인건비를 뭐 밀리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감안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예, 그래요. 그래서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25년. 그리고 이제 실응시자 숫자는 감소한다. 올해도 실제 응시자, 그러니까 접수 인원 말고요. 물론 접수 인원도 줄어들었는데 실제 시험 보러 온 사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실응시자 중에서 제가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누구냐? 바로 과락을 맞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응시해봐야 어차피 떨어지는 분들이잖아요. 과락 맞았으니까. 그게 50 몇 프로가 넘었어요. 응시자 숫자에. 그럼 실제 공부한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소리예요. 뭐 과락 하나 맞았다고 뭐 공부 안 했다고 할 수 있냐?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합격권에 가야 공부했다 그러지. 이게 절대 평가가 아니잖아요. 상대 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없으면 다행이지만 위쪽에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과락을 맞았다.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저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죠. 과락 맞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뭐 무슨 직렬이든 간에 특히 장애 직렬에서 많이 나옵니다. 과락이.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과락만 넘기면 합격 이랬는데 어떨 때 또 시험이 쉽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몇 명 더 있으면 장애 직렬에서도 점수가 획 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안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새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국어 영어. 내년부터 출제 기조를 변경했다고 하여서 지금 샘플로 과목당 20문제씩 40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40문제 던져주고 일반 공시생들한테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예. 뭐 어디 어느 파트에 어떻게 나온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낼게. 너네가 알아서 공부해. 그걸 이제 받아서 누가 뭘 하냐. 출판사나 우리 인강 강사들,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분석해가지고 40문제를 사실은 40문제 아닙니다. 20문제 분석해서 벌써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2차 문제라고 내준 거야. 그래서 강의에서는 어떻게 변경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비슷한 결론 나왔으니까 그거대로 밀어붙여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국어 영어 시험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공부해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공부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건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년 시험이 되고 몇 년 그러니까 국가 지방직까지 나와봐야 26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교재가 또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전에 국어가 한번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국어 교재를 많이 바꿨었어요. 도저히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고 또 몇 년 지나니까 그게 또 통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바꾸니까 이 공무원 시험에서 뭐 바꾸는 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누가 힘들어?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고 그다음 누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바로 강사들이 힘들죠. 왜? 그분들은 그게 생계잖아. 근데 생계가 휘청거릴 수 있다. 일타 강사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봐야 알아. 역시 그분들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혼란에 국어 영어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합격권이라고 했는데 떨어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거꾸로 나는 옛날에 공부해서 뭐 이렇게 했던 뭐 논리적으로 공부했던 뭐 그런 게 통해서 거꾸로 국어 영어는 잘 볼 수 있다. 는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가장 큰 사실은 핵심입니다. 내년 시험에는 요거 모르는 분도 있죠. 국어 영어 국가 지방직 바뀐다고 했잖아요. 출제 기조. 가끔 요즘도 그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진입하신 분들인 것 같아. 무슨 직렬은 뭐 되나요? 안 되나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건 다 바꾸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거는.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에 지방직 중에 일부 자체 출제하는 거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군무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지금 내년 지금 뭐가 나왔냐면 경기 전망이 나왔어요. 오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왜 폭락을 하겠어요? 내년 경기 전망이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 이거 뭐 사상 최악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비전이 없다 해가지고. 물론 여러분은 관심 없겠지만 보면 그런 게 또 뭐에 영향을 미치냐. 공무원 또 시험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우리가 신입사원들 그다음 있던 직원도 내보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적자 막 나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인력 감축이잖아요. 우리 항상 그렇게 겪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갑자기 공무원 시험에 할 게 없거든. 당장은 그잖아요. 당장은 나와서 할 게 없으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다른데 이직하는 거. 근데 뭐 나이도 있고 막 이러면 이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시험만은 선발하겠다 하는 공무원 시험이 있다 보니까 그럼 시험 공부만 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올해까지는 아직 감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내년 전망이 나왔으니까 내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올 거다라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제 미국 대통령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는 큰 혼란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아예 모르겠다 그냥 대학생들도 평소에 이제 뭐 대기업 가겠다고 공부하던 친구들도 갑자기 그래 공무원 시험으로 일단 안전하게 들어간 다음에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국어 영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국어 영어의 부담이 줄어들어 버리면요. 네, 그쪽에 소위 얘기하는 상위권 학생들 과거에 제가 얘기하는 상위권은 그래도 인서울한 학생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먹어서 대학을 다니면서 공무원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 국어 영어 빼면 나머지 세 과목만 공부하면 되니까 조금 부담이 덜한데 해보니까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언제 그랬냐면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응시자 수가 많았던 이유가 학교는 안 가고 공부도 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남는 시간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공무원들 다른 회사는 막 뭐 안 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문 닫는다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잘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느낀 거야. 아, 공무원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 월급도 받고 뭐 코로나 걸리면 며칠씩 유급으로 무급도 아니고 유급으로 있고 최고구나 라고 해서 그때 많이 오긴 했는데 지금 결국 그분들이 뭐 임용유예하고 해서 이제 질질 끌다가 안 하는 분도 생겼고 왜 다시 경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막 선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 다니더라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6년 시험이 약간 과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5년에 만약에 진짜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경기 폭망하면요 할 게 진짜 공무원밖에 없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열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기존에 공부하시던 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6년만 바라볼 게 아니라 25년에 지금이 약간 블루오션 같아요. 지금 응시자 숫자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 블루오션 같거든요. 왜냐면 지난 한 2년 동안 공무원 안 좋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빠져나갔어요. 제 블로그나 뭐 제 유튜브나 보시면 얼마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비례한다고 보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5년은 준비할 시간이 아니거든 이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온다. 분명히 기회가 오는데 이 기회를 자기도 놓치고 26년까지 난 질질 끌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26년 시험 과열 예상 이거 분명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기 상황과 이런 거를 보고 하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25년 시험이 어렵지만 또 기회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만큼 응시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올 때 꼭 잡아야 됩니다. 예전에 많이 뽑으니까 좋아요 하시던 분들 합격 못했어요. 많이 뽑으면 남들이 합격하지 내가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뽑으면 좋겠어요. 그건 본인 희망이지 그냥. 다른 사람이 합격해서 나가는 걸 뭐하러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만 합격하면 됩니다. 나만. 웃긴 얘기지만 내가 합격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많이 뽑아서 남들이 합격하는 걸 왜 즐거워하고 있어. 내가 합격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